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제2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20점이 총 10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타 작업을 보게 되면 1번 문제, 2번 문제하고 두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1번 문제가 매크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이제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이라는 그 시트가 있대요. 그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매크로 작업이라는 시트에 봤더니 3월 주문 내역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매크로 문제 풀어주는 거요.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D의 10번에서 G의 10번 그 영역에 라고 했습니다. 우리 D의 10번이다. 그럼 지금 요 셀이죠. 요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10번이다. 그러면 요만큼의 영역이요. 이 영역에다가 항목별로 평균을 이제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평균 값을 구할 때 우리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각각 요 칸에다가는 이 단가의 이제 평균을, 그리고 여기다가는 수량의 평균을, 여기다가는 우리 주문액의 평균값을,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주문액의 이제 평균값을 각각 이제 구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에버리지를 가지고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그때 개발 도구에 삽입해 보게 되면 우리 양식 컨트롤이 있대요. 그 양식 컨트롤을 보게 되면 단추라는 게 있는데,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B의 12번에서 C의 13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그럼 우리가 B의 12번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C의 13번이다. 그럼 지금 이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이제 단추라는 거를 생성을 하고, 그때 이제 단추의 텍스트를 우리 평균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단추를 이제 클릭할 때 평균이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매크로를 만드는 이 문제에서 단추가 됐든 도형이 됐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있으면 이걸 먼저 만들고 우리가 이제 매크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개발 도구라고 있어요. 개발 도구를 먼저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삽입이요. 삽입에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 있죠. 그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요 아이콘이 우리 단추요. 요 단추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우리가 B의 12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C의 13번까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단추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쭉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단추만 땅 하고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매크로 이름을 써주면 돼요. 그때 매크로 이름은 평균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평균하고 직접 입력해 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우리가 여기서 기록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기록에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나 틀렸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매크로가 켜지기 전에는 이 위쪽에 매크로 기록이다. 그리고 아래쪽도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떠 있는데,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눌러서 매크로를 켜게 되면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고 봤더니 기록 중지가 떴죠. 그리고 아래쪽도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어요.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뒤에 10번 셀 요거 먼저 찍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에버리지 하고 써주면 되겠죠. 에버리지라고 써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단가가 들어있는 곳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가로 닫고 엔터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엔터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평균값이 나왔고요. 그 옆으로 이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서 우리가 마지막 셀까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평균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매크로 할 거 다 했죠.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해 주면 됩니다.
기록 중지를 할 때는 이 위에서 해도 되고 요 아래쪽에서 기록 중지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겠죠. 해서 위쪽에서 할게요. 해서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를 이제 땅 하고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이라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록 중지까지 다 했으면 매크로 기록이 다 끝났죠. 그러면 요 단추에 이제 텍스트를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요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텍스트 편집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싹 다 지워지고 우리가 여기다 이제 평균이다.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클릭해줘야 지금처럼 텍스트가 이렇게 이제 단추에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A3에서 G3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A의 3번이다 그러면 품목이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G의 3번이다 그러면 주문에까지 이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셀 스타일을 강주색 2번으로 지정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로 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도형의 사각형에 보게 되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있대요.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2의 12번에서 F의 13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그 영역이 지금 요 영역이 되겠죠. 여기다 이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요걸 이제 생성을 해주고 그때 텍스트를 이제 셀 스타일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도형을 이제 클릭할 때 셀 스타일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또 도형을 먼저 집어 넣어야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우리 삽입이라는 요 메뉴요.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도형이라고 있죠. 이 도형을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사각형 중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여기 두 번째 요 아이콘이죠.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해당 영역 우리 2의 12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F의 13번 그 영역에다가 쭉쭉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사각형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도형을 집어넣게 되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지 않습니다. 그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는 거는 단추를 삽입했을 때만 그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매크로 지정이라고 있어요. 요 매크로 지정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매크로 이름 써줘야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로 해라라고 문제상에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셀 스타일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매크로 이름 다 썼으면 우리가 여기서 기록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이요. 기록 단추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았나 틀렸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화 문서가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졌습니다. 우리 맨 밑에 아래쪽을 봤을 때 지금처럼 기록 중지가 떴죠. 그 얘기가 우리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만 딱 풀어줘야 되겠죠. 해서 일단은 A의 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G의 3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셀 스타일을 적용을 시킬 때는 우리가 스타일 우리 홈이라는 이 메뉴의 스타일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세히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강주색 2번 그걸로 이제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강주색 2번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셀 스타일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할 거 다 했죠. 그러면 비어있는 셀을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해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 중지할 때 요 아래쪽에 있는 요 기록 중지 아이콘 클릭해주면 되죠. 해서 기록 중지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매크로 기록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도형에다가 텍스트를 이제 입력해줘야 되겠죠. 해서 도형 위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우리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주면 되겠죠. 해서 텍스트 편집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셀 스타일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글씨 다 썼으면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셀 스타일하고 도형의 텍스트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크로 두 개를 다 만들었죠. 그럼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줘야죠. 그때는 셀 포인트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풀 때 여기다 평균값 구했죠. 그러면 이곳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딜리트 키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 구했던 거 싹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A의 3번부터 우리 G의 3번까지 여기다 이제 강주색 2번 그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켜줬죠. 그래서 요거를 강주색 1번으로 제가 바꿔놓을게요. 강주색 1번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우리가 아무 곳이나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평균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다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셀 포인트의 위치에 상관없이 내가 여기서 이제 셀 스타일이라는 이 도형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었을 때 강주색 2번으로 이렇게 이제 셀 스타일이 변경이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 두 개 다 만들어주고 확인까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매크로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이라는 그 시트가 있대요. 차트 작업 시트에서 차트를 이제 지상에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야 된다. 신규로 이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우리 차트 작업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자원별 목재 수급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이 차트를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차원 원형 차트로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고 범례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있고 제목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똑같이 작성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이제 편집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종류를 3차원 원형으로 변경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 거는 세로박대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차트의 종류를 변경을 시킬 때는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맨 위에 이제 차트 도구라고 생성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디자인이요. 디자인을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차트 종류 변경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도 돼요. 해서 둘 중에 이제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차트 종류 변경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종류 변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우리는 3차원 원형으로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우리 원형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원형 요거 찍어주고 우리 두 번째 거요. 요거 이제 땅 찍어 보니까 3차원 원형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차트가 3차원 원형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차트 제목이요.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을 하래요. 지금 우리 거는 차트의 제목이 없죠. 근데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이제 연도별 자급률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다고요. 이렇게 이제 차트의 제목을 집어 넣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이제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차트 요소를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나는 이제 차트의 제목을 집어넣을 건데 문제에서 차트 위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차트 위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자급률하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때 그 제목을 F의 2번 셀과 연동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자, 우리 F의 2번 셀에 보게 되면 연도별 자급률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요게 이제 차트의 제목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의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수식 입력줄 있죠. 여기다가 이제 수식 입력줄 한번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는이라고 쓴 다음에 우리가 이제 F의 2번 셀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 F의 2번 셀이다.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연도별 자금률하고 이렇게 이제 차트의 제목이 F의 이번 셀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죠.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그때 차트의 제목에 글꼴 그리고 글꼴 스타일 크기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래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의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홈으로 이동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홈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가 글꼴은 지금 여기서 바꿔주면 되고 굵게 그건 여기서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16포인트 그건 이제 여기서 크기를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글꼴 먼저요. 글꼴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도둠이라는 거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면 이제 도둠하고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도둠이라는 거 여기 있죠. 여기서 도둠에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굵게 하라 그랬으니까 굵게 여기서 이제 클릭. 그 다음에 이제 16포인트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글자 크기 찍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16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16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도둠이다, 굵게다, 16포인트다 해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데이터 계열에 데이터 레이블을 항목 이름과 백분율 이 두 가지를 이제 표시를 하래요. 표시한 다음에 그때 이제 레이블의 위치는 우리가 안쪽 끝에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원형 차트가 있을 때 이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하세요. 선택하게 되면 모든 조각들이 각각 이제 전부 다 싹 다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고 디자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우리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겠다. 그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간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거기서 맨 밑에 보게 되면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하고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레이블의 내용도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레이블의 위치도 우리가 찍어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레이블로 우리의 항목 이름과 우리 백분율 이 두 가지를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항목 이름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값에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된 거는 요거는 이제 해제해주고 그리고 백분율 요렇게 이제 두 개 항목 이름과 우리 백분율에 요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게 요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지금처럼 항목 이름과 지금처럼 백분율이 이렇게 전부 다 모든 조각들에 대해서 다 표시가 됩니다. 그때 이제 레이블의 위치요. 레이블의 위치는 문제에서 안쪽 끝에 요걸 이제 지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안쪽 끝에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여기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은 우리가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3차원 회전에서 우리 Y 회전을 20도로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3차원 회전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때는 차트를 먼저 선택해주고 차트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3차원 회전하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여기서 3차원 회전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화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다 해서 이렇게 창이 뜨고 그때 이제 3차원 회전하고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서 이제 X 회전이다, Y 회전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어요. 그때 이제 Y 회전이요. Y 회전이 지금 15도로 돼 있는데 그걸 이제 20도로 지정하라 그랬죠. 해서 이곳에 써져 있는 15라는 값 요거 이제 싹 지워버리고 우리가 이제 20이라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이제 20하고 이렇게 써주면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돼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요 차트 영역 서식창은 우리가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돼요. 자, 우리 3차원 회전에 들어오는 거 다시 한 번만 더 보세요. 우리가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3차원 회전 얘만 찍어주면 지금처럼 차트 영역 서식창이 나타나면서 3차원 회전하고 쫙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X 회전, Y 회전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Y 회전을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20도로 이제 변경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 자금률이라는 게 있대요. 그 차트 조각만 돌출되도록 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2020년도 그 자금률이 지금 여기 있죠?
얘만 이제 조각이 돌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 2020년도 그 조각에 대해서만 지금 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죠. 이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2020년도 요 데이터를 한번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모든 조각들이 다 선택이 돼요. 그 중에서 우리는 2020년도 요것만 이제 한 번만 더 클릭을 해주면 요 조각만 딱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바깥쪽으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바깥쪽으로 빼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이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문제 보니까 범 내 위치를 오른쪽으로 지정을 하래요. 지금 우리 차트를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는 범내가 지금 아래쪽에 있죠. 요걸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지정을 하래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범내의 이제 위치를 바꿀 거니까 범내를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범내 서식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해서 범내 서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화면 오른쪽에 범내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이제 범내 위치를 여기서 이제 변경시킬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오른쪽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범내 서식창은 우리가 이제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됩니다. 해서 X 버튼이요. 이렇게 했더니 범내 위치가 차트의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트 영역에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로 설정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차트 영역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차트 영역 서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나서 우리는 테두리를 바꿀 거니까 우리 여기 보게 되면 테두리하고 있죠. 요거 테두리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테두리를 싹 다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둥근 모서리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둥근 모서리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차트 영역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5번 문제까지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지금 방금 내가 작성한 이 차트랑 우리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 차트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이런 제목도 확인해야 되고요. 범례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곳에 나타난 이런 데이터 레이블들도 싹 다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얘가 돌출된 거 그것도 이제 맞나 확인해 주고 그리고 테두리도 이제 싹 다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차트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기본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쭉 풀었죠. 그때 앞에 거의 다 앞에서 이제 한 번씩은 다 풀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문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꼭 다 맞추셔야 돼요. 자,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세요.